전 히크 경이. 근데 이 아저씨는 뭐 했던 사람일까? 잠깐만요. 주어 동사 좀 먼저 좀 찾아봅시다. 아, 그냥 이렇게 됐군요. 네, 그냥 이거네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꾸며주고 마는 거네요. 예, 동격입니다. 경제학에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이 사람이 정의했습니다. 수입, 돈입니다. 수입. 이건 수입인데 수입입니다. 돈입니다. 돈을요, 양이래요, 양. 재화와 서비스의 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문과, 이과도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실질 임금과 명목상의 임금이라는 게 있어요. 200만 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10년 전에 200만 원의 월급과 지금의 200만 원 월급은 명목상으로는 똑같이 200만 원이거든요. 근데 가치는 달라요. 실질 임금은 다르죠. 왜? 무슨 상승률 때문에? 물가 상승률 때문에. 그래서 수입을 뭐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살 수 있는, 뭐 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이 수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이해가 잘 되셨나요? 예. 한 개인이나 한 국가가 소비할 수 있는 겁니다. 일정 기간 동안. 목적어 불완전하니까 못 간된 거예요. 소비할 수 있는 재화 서비스 양이 수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목이냐 실질이냐 이렇게 나. 실질에는 물가 상승률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보통 몇 프로로 생각한다? 1년에 3%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월급이라든가 학원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음식값이 몇 프로씩 올라가는 거예요? 3%씩 올라가는 겁니다. 1년에. 네. 근데 양은 왜 줄여? 갑자기 화가 나네. 그렇죠? 유지하면서 이렇게 되겠죠. 유지하면서. 자, 여기에서 as 한번 찾아볼까요? 이렇게요. as 찾았죠? 비교하는 겁니다. as 사이에는 원급이 들어가서 원급 비교거든요. 원급 비교. 부유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atleast는 빼버리시고요. 적어도 부유하게 유지하면서요. 언제? 시작할 때랑 그리고 언제? 끝날 때랑 똑같이 부유하게 유지하면서. 시작할 때도 200만 원, 끝날 때도 얼마? 200만 원. 수입이 똑같이 200만 원일 때, 아니면 가진 재산이 똑같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한 거에 답이 나와버렸어요. 즉 뭐는 똑같아야 된다? 가진 돈은 똑같아야 돼요. 부유한 가진 돈은 처음과 끝이 동일해야 함. 이렇게 되겠죠. 동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혹시 요 내용으로 이해하고서 혹시 선택지 한번 골라볼래요? 저는 계속 읽을 거예요. 계속 읽을 거예요. 가진 돈을 부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부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총 재산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자, 가짜 답을 한번 채택해 보시고 가볼게요. 얘 목적격이죠. means 뒤에 목적어 불완전한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됐죠? 이것이 실제로 의미하는 걸 이해하려면 상상해 보자. 예를 든 겁니다. 받고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100만 달러, 100만 원에다 공을 3개 붙이면 얼마죠? 100만, 1000만, 억, 10억, 13억입니다. 이 사람의 재산은 현재. 그걸 상속받은 겁니다. 물려받았습니다. 가정해보자. 100만 달러라고 하는 것이 투자됐다. 채권에. 근데 채권이 선행사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 채권은 실질 수익률을 산출한다.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실질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1년만큼 오르는 소비자 물가. 몇 프로? 3%. 그럼 실질 수익률도 몇 프로 이상? 3% 이상. 이렇게 됐을 때만 이 사람이 재산을 잃지 않고 계속 100만 달러가 유지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투자했는데 수익률이 2%다. 그럼 1% 손해본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게 실질 수익률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면 수익률인데 초과 수익률. 누구에 대한? 인플레이션. 그죠?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률을 몇 프로로 본다? 3% 이렇게 된 거예요.
3%라고 하는 수익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쌤쌤인 거예요. 줄지는 않은 거예요. this. 이것은 줄 겁니다. 이것은 주게 될 건데, 연간 수입 얼마를 준다고요? 여기에 3%를 계산하래요. 이거에 3%. 그럼 얼마예요? 3만 달러가 되는 거예요. 한 3,3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3,3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1년에. 그렇죠? 10억을 13억을 투자했는데 한 3천만 원 정도가 돌아온 겁니다. 이해가 됐죠? 그럼 이 사람은 어때요? 가만히 앉아서 뭐를 번 거예요? 돈을 번 거예요. 이 사람 가만히 앉아서 얼마를 번 거예요? 투자만 해놓고. 그냥 돈만 맡겨놨어요. 그랬는데 나한테 돈을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건물주 아닌가요, 이게? 건물주, 그렇죠? 가만히 있는데 돈이 들어오는 거. 이렇게 됐다. 그러나 상속을 받은 사람이 결정했다. 이러면 안 되지. 1년마다 얼마씩 쓰기로 했다고요. 5만 달러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13억을 받았다가 거기에서 얼마씩 계속 1년마다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럼 총 재산이 13억에서 점점 줄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죠? 10년만 따집시다. 50만 달러가 날아가요. 그럼 절반이 날아간 거예요. 10년 만에. 그렇죠? 그럼 재산이 확 줄겠죠. 들어오는 수입도 줄겠죠. 수입만 줄을까요? 지출도 늘까요? 지출도 늘겠죠. 왜냐면 이 돈에서 보존되는 양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벌어드는 월급에다가 저기서 벌어드는 수익이 같이 쓰였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게 없었을 겁니다. 맞죠? 예,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문이 참 좋죠. 경제학 지문이다. 그 또는 그녀는 아마 소비할 겁니다. 뭐예요? 자본의 2만 달러를 어디에다가? 3만 달러의 수입에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돈을 분석한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가 번 돈 3만 달러에다가 추가적으로 이걸 소비하지 않았을까? 그냥 저는 유추만 해봅니다. 이것을 의미할 겁니다. 미래에 이 사람의 수입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점점. 감소하겠죠. 왜? 전체 가진 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가진 재산이 줄었기 때문에. 100만 달러가 확 줄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돈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이 사람이. 받은 월급만으로 쓴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자본이 뭐 될 거예요? 그 자본은 고갈되면. 그 자본은 얼마야? 1만 달러를 얘기하는 거예요. 1만 달러도 점점 줄어들게 될 겁니다. 왜? 거기에서 돈을 꺼내 쓰기 시작했거든요. 분명히 이것은 다릅니다. 신중한 정책과 살아가는 거. 오직 뭐? 수입으로만 살아간다라고 하는 신중한 정책하고는 상당히 다른 양입니다. 앞문장 전체예요. 이 앞문장은 그 상속을 받은 사람이 1년마다 3만 달러의 수입을 받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신중하게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1년마다 얼마를 추가적으로 벌게 되는 거예요? 3만 달러를 맡겨놨잖아요. 자본했다가. 그럼 계속 돈이 들어오는 거였던 거예요. 근데 10만 달러가 얼마죠? 100만 달러가 없어진 이상 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투자를 한 곳에 집중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을 쓰지 말라고요. 상속받은 돈을 쓰지 말라고요. 돈을 저축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아니죠. 저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수입을 줄일 수 없다. 증가시킬 수 없다. 여러분들의 자본을 줄임으로써 여러분들의 자본을 줄이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수입을 증가시키지 못한다. 3번이네요. 아닌가요? 3번이죠, 답이. 여러분들의 자본 전체의 얘를 뭐 함으로써 줄이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수입이 뭐 한다? 증가하지 않는다. 왜? 거기서 까먹게 되니까. 그래서 오른쪽 표에 제가 정리한 것 좀 읽어봐요. 자본을 유지를 하게 되면 수익이 생기는 거죠. 자본을 지출하게 되면 결국 자본이 고갈되죠. 자본을 유지하게 되면 수익이 유지되는 거죠. 자본을 지출하게 되면 수익이 고갈되죠. 그렇죠? 그럼 자본을 지출하면 뭐가 올라가지 않는다. 수익이 올라가지 않는다. 이런 결론이 나죠. 섞으면. 두 개를 섞으면. 자본을 지출하게 되면 수익 유지가 안 된다로 가면 되죠. 그럼 답이 정확하게 맞죠. 수익이 증가되지 않는다. 얘를 줄이면.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나요? 네. 잠깐 쉬었다 할게요.